연극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매체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명의 배우들이 마치 릴레이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다음 씬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내 씬을 연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 없이 하게 되면은 몰라 그냥 나는 내 연기 할래. 엄청난 레벨업을 했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나요? 이게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비싼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문물을 지난번에 활용해 보려고 우리가 했더니 잠깐 이제 보고 가시죠. 이었단 말이죠. 감독님 펜 조금만 굵게 원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살짝 어두운 색이어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잠깐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헷갈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쪽에 쓸게요. 네, 맞습니다. 네, 대실패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툴 사용법을 좀 더 익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게다가 오늘 강의가 어려워요. 왜 7, 8을 준비했을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이탈자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많아져요. 이탈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배우를 그만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연기 성립, 내적 성립, 외적 성립 잘했었죠. 그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될까요? 실제 텍스트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근데 이 텍스트를 왜 안 띄워놨을까요? 그 전에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분석 기준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피아노로 비유하자면은 제가 즐겨 쓰는 비유죠. 연주법에 대한 거, 그리고 연주법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악보를 보는 방법, 요 두 가지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이게 툴 사용법을 익혔어도 살짝씩 버벅거릴 수 있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1차적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잠깐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차적 지우개네요. 잠깐만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잘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탈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마우스 움직이지 마세요. 핸드폰 움직이지 마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1차적 분석, 요거를 오늘 해볼 거다 이 말입니다. 1차적 분석. 이 무슨 말일까요? 1차적 분석. 분석이면 분석이지 왜 1차적이 붙나요? 이게 바로 제 주특기 최소 단위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차적 분석 뭐냐? 말 자체 가 가진 의미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말 자체가 가진 의미 말고 보통 분석해야지 하면 뭐부터 할까요? 막 파고들어 인물의 감정, 어떤 캐릭터 특성, 여러 가지 것들, 시대적 배경 다 때려 박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기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점부터 출발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로서 접근하는 느낌이고요. 내가 직접 이 텍스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최초로 텍스트를 만나게 됐을 때 뭘로 만나나요? 그렇죠. 글로 만난다는 겁니다. 글. 근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글이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글이 짜라라락 인물의 대사들이 써 있으면 그 대사들이 글로 써 있지만 말을 이 인물이 이러한 순서대로 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자체가 가진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레임이 더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글이란 말이에요. 글.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글을 보면서 말 자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요 프레임 3단계를 이해를 하셔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뭘까요? 실제 텍스트. 자,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다라고 했죠. 자, 악보 보는 법. 그리고 연주하는 법. 요겁니다, 요거.
악보 보는 법을 어떻게 보는지, 연주하는 법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다른 파트 어떤가요? 기본기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배우 파트, 연기 파트 어떤가요? 기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연기법들마다 전부 다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린 뭐였죠? 이성식의 연기 수업 기준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보는 법 1번 뭐를 알아야 된다? 주어 동사 찾기. 요게 첫 번째 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대상 찾기. 요게 있다라는 거죠. 요 두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악보 보는 방법이 끝납니다. 그리고 악보 보면 뭐 해야 되겠죠? 연주를 해봐야 되겠죠. 연주하는 법 뭐가 있나요? 자, 1번 질의 응답이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2번 자문 자답. 요 개념을 알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질의응답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저 같은 코치, 선생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료 배우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분석에 다가가는 방법이고요. 자문자답은 말 그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답을 하면 됩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들 필요한 방법이 바로 자문자답이겠죠.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어 동사. 어렵단 말이죠.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글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글로 적혀있기 때문에 글을 분석해야 돼요. 무슨 말을 써놨지? 글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 구성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이 바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주어, 동사라는 거예요. 누가 뭘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는 흔히 이게 좀 잠깐 지우고 갈게요. 네.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맞습니다. 주어, 동사. 흔히 주어 뭔가요? 심플하게 그냥 은, 는, 이, 가 요걸로 끝나는 말이야. 무엇은, 누가, 무엇이 이렇게 되는 것들 요거가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이죠. 동사, 움직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주어, 동사, 언어, 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찾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연기를 하기 위한 분석이라는 거를 잘 알고 따라오셔야 돼요. 갑자기 이 문장에서 문장 구성 요소로 봤었을 때는 이게 주어던데요? 왜 근데 선생님은 다른 주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익혔을 뿐이고요. 이거를 도구로 활용할 뿐이라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요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연기를 접하기 시작하시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검색을 할까요? 남자 독백, 여자 독백, 남자 독백 연기 이런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뜬단 말이죠. 친절하게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쫙 올려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할까요? 우리가 딱 보아요. 바로 뭘 할까요? 네, 네가 소문 날렸다며.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띠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우선 이걸 보고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런 텍스트를 주면서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뭐 좀 소극적이신 분들은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이신 분들은 바로 네가 소문 날렸다며 이렇게 연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만약에 피아노를 줍니다. 자, 연주해 보시죠.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연기 성립, 내적 성립, 외적 성립, 그리고 감각 게임까지 잘 이행을 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딱 보게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참고만 하시고 바로 실제 이 드라마를 찾아보셔야 돼요. 실제 드라마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씬을 좀 뽑아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크게 기준점을 한번 잡고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호열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준호라는 인물이 대답하는 것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전 텍스트는 어땠나요? 이 인물이 이렇게 계속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 뭐냐면, 우리가 말을 이제 한다라고 했어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1번, 잠깐만요. 자, 1번. 나 혼자 이게 글씨가 아쉽네요. 자극받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상대 이야기를 듣고, 잠깐만요. 이거 그냥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듣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극을 받아서 정리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데 없이 일반적으로 독백을 접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어쩌고 이 구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적어줘야 돼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전신. 이때는 이게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뭐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이겁니다. 예, 전신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거 흔히라는 표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익숙치 않겠지만 제 수업을 이전 수업을 들으셨다면 알 수 있습니다. 전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사. 뭘까요? 이 씬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전신은 뭘까요? 전신. 요게 핵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 뽀글이 먹기 전에 대한 이야기만 이해하고 있더라도 연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관객들은 어떤 걸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뽀글이 먹기 전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극이 전개되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같이 이제 연기를 해나간다라는 거, 연극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체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명의 배우들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배우들이 마치 릴레이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다음 씬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내 씬을 연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 없이 하게 되면은 몰라 그냥 나는 내 연기할래. 전에 예를 들어 밝은 분위기에서 끝나고 이 씬이 시작됐었을 땐 또 다를 거고 전에 어두운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여기로 넘어갔었을 때 또 연기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관객들은 실제 여러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한 작품을 보는 거예요. 한 작품. 여러 배우의 어떤 파편적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군병원에 있던 호열이, 이거 제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군병원에 있던 호열이라는 인물이 세월간에 복귀해서 말년이 장수하고 약간의 실세를 둔 트러블, 권력 다툼을 했겠죠. 실제 장면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호열 역할을 맡은 누구죠? 전설의 배우죠. 구교한 배우님이 이제 체육관을 이렇게 집어먹으면서 저는 꿀벌이지 말입니다. 근데 왜 말년에 이렇게 민간인이 실세 행세를 하십니까? 해서 뭔가 싸움이 날 것 같은데 더 높은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야 쇼미더머니 틀어 하니까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죠? 아들 군분 준호를 봅니다. 보고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고 다음에 딱 뽀글이 먹는 장면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연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뭔 상관입니까? 쟤 그냥 이거 잘 표현하는지 안 표현하는지 보는 건데요 라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평생 연기를 잘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클리어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독백.
네, 맞습니다. 작품화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작품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연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기를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이해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뽀글이를 먹는 중인 둘, 이제 현재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해 나가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주어 동사 찾기 문장 단위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말은 뭐죠? 맞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가 분석을 할 때 정방향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다 보면 중간에 반전이 있네. 뒤에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분석을 다시 바꾸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뒤에서부터 분석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요렇게 순서대로 좀 분석하는 형태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신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여기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